그날 아침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새벽부터 부엌에 가시려고 하세요. 김치찌개를 끓여야 한다고. 저는 회사 회의 중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왔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 어머니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끓여주시던 그 음식.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올해 46이 되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집에서 더 이상 돌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 수진이와 저 둘이서 어머니를 돌보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어머니 방을 들여다봐야 했고 저는 회사 일로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경찰이 찾아주셨을 때 어머니는 김치 사러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투병 중에도 어머니는 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했지? 내가 끓여줄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까지 어머니는 병실에서 김치찌개를 끓여 드셨습니다. 퇴근하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실 때마다 그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해지려고 애썼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낯선 냄새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방은 305호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다른 어르신들의 방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어떤 방에서는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305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은 저를 알아보실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어머니,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입고 무릎에 담요를 덮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시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누구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못 알아보시는구나. 저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예요, 민수.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우리 아들. 왔구나. 하지만 그 눈빛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민수가 맞나? 라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손이 차가우시네요. 담요 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새벽에 김치찌개 끓이시려고 하셨다면서요?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래, 김치찌개. 민수가 좋아하는데 안 끓이면 안 되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부엌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 부엌이 여기 있는데. 어머니는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복도를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부엌 있잖아. 복도 끝에 공용 주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쓰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아드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간호사는 어머니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가실까요? 싫어. 나는 김치찌개 끓여야 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요즘 자주 그러세요. 김치찌개를 끓여야 한다고. 그래요? 네,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셔서 부엌을 찾으세요. 아마 옛날 기억이 자꾸 떠오르시나 봐요. 저는 어머니를 다시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사올게요. 어머니는 여기서 쉬세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사온 김치찌개는 맛이 없어. 엄마가 끓여야 제맛이지.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끓인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그럼, 너도 알고 있구나. 엄마 김치찌개가 맛있다는 걸. 네, 당연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1시간쯤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몰고 오는 동안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 김치찌개를 끓여주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위해 뭘 해드렸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어머님 좀 어떠셨어요? 응. 나를 잘 못 알아보시더라. 그리고 계속 김치찌개 얘기만 하셨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그 음식을 끓여오셨으니까요. 그게 어머님한테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셨을 거예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네? 네, 요즘 당신이 어머님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끓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것과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끓인 김치찌개 맛있어.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레시피대로 했는데 그래도 똑같진 않죠? 응. 어머니 김치찌개는 뭔가 달랐어. 무엇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치도 같고 돼지고기도 같고 양념도 같은데 뭐가 다를까? 마음이었나 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저는 다시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씹을수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부엌에 계셨습니다. 민수야, 왔니? 손 씻고 밥 먹어. 식탁에는 항상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김치찌개야? 그래, 내가 좋아하잖아.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질려.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잘 먹잖아.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명절이나 방학 때만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민수야, 학교에서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응, 잘 먹어. 그래도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지? 당연하지. 결혼하고 나서는 더 바빴습니다. 회사 일, 아이 키우기. 어머니를 찾아뵐 시간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나 어머니 생신 때나 한 번씩 갔습니다. 갈 때마다 어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민수야, 수진이랑 애들도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김치찌개 더 먹어. 네, 어머니.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김치찌개를 끓이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을 담으셨는지. 우리 아들 잘 먹고 다니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 모든 걱정과 사랑을 김치찌개 한 그릇에 담아주셨는데 저는 그냥 맛있어요라고만 말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김치찌개 끓이는 법 좀 더 자세히 가르쳐줘.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나도 어머니처럼 끓일 수 있으면 좋겠어. 당신이 요리를요? 응.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녁에 같이 만들어 봐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먼저 김치를 꺼내세요. 신김치가 맛있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네, 그걸로 해요. 이제 김치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야 해요. 저는 도마 위에 김치를 올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김치를 자르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크기가 들쭉날쭉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어머님도 처음엔 그러셨을 거예요. 아내의 말에 저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야 해요. 삼겹살이 맛있어요. 저는 고기를 넣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고기에서 기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김치를 넣으세요. 저는 썰어둔 김치를 냄비에 넣었습니다. 김치와 고기가 섞였습니다. 이제 물을 부어요. 김치가 잠길 정도로. 저는 물을 부었습니다. 이제 끓이면 돼요.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부엌에 서서 김치찌개가 끓기를 기다리셨겠죠. 그리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 민수가 이거 먹고 힘내면 좋겠다. 냄비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을 봐야 해요. 된장 한 숟가락 넣고 고춧가루도 조금. 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맛을 봐요.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 근데 어머니 것과는 조금 달라. 당연하죠.
어머님만의 손맛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면 비슷해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제가 끓인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먹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진짜? 아빠가 처음 만든 건데. 네, 진짜 맛있어요. 작은 딸도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보온병에 김치찌개를 담아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끓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민수? 네, 어머니. 이번엔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신 겁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김치찌개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김치찌개를? 네.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해서요. 저는 작은 그릇에 김치찌개를 담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씹으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맛있다. 진짜요? 응. 내가 만들었어? 네, 제가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엄마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네. 저는 웃었습니다. 더 연습할게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이렇게 해줘서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해드릴 차례예요. 어머니는 그날 김치찌개를 다 드셨습니다. 저는 빈 그릇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만들어 올게요. 그래, 자주 와. 네, 자주 올게요. 어머니가 침대에 다시 누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숨을 쉬셨습니다. 곧 잠드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드님, 잠깐만요. 네. 간호사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이 며칠 전에 이걸 쓰셨어요. 아드님한테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데요? 편지예요. 저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요즘 자꾸 잊어버려서 미안해. 내 얼굴도 가끔 안 보여. 근데 마음은 알아. 너는 좋은 아들이야.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주고 싶은데 여기엔 부엌이 없네. 미안해.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김치찌개를 끓여주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끓여주신 모든 김치찌개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아내가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응, 나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 당신도 좋은 아빠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에 그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어머니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여드릴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이제 돌려드릴게요. 며칠 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다른 어르신들한테 자랑하셨어요. 뭐요? 아드님이 만든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그 주말 저는 다시 김치찌개를 끓여 요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더 잘 끓였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또 왔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이번엔 저를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오늘도 김치찌개 가져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만든 거? 네. 그럼 빨리 먹어보자. 저는 김치찌개를 그릇에 담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더니 크게 웃으셨습니다. 맛있다. 지난번보다 더 맛있어. 진짜요? 응. 내가 계속 연습했구나. 네.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둘이서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 드실 때마다 맛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가 느끼셨던 기쁨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기쁨.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렴. 그 마음이 김치찌개 한 그릇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어머니 뵈러 가자.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집에 가요? 응, 할머니 계신 곳에 가는 거야.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 같이 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김치찌개 만드는 법 가르쳐 줘요. 그래, 그러자. 다음 주말 우리 가족 4명이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보온병에는 제가 끓인 김치찌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다들 왔네. 할머니. 아이들이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꽉 안으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할머니, 저희 보고 싶으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우리는 어머니 방에서 함께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내, 그리고 아이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끓였어? 아빠가 끓였어요. 큰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제 김치찌개도 끓이네.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날 오후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릴 때 엄마랑 자주 산책했지? 네, 기억나요. 그때 내가 넘어져서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네, 어머니가 울으셨죠.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엄마가 울었어. 내가 다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토닥이셨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방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이들이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우리 손주들도 건강해라. 요양원을 나서는데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왜 저기 사세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돌봐드리는 거야. 할머니 아프세요? 응, 조금.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할머니한테 김치찌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가르쳐 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우리 자주 가요. 그래, 자주 가자.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서서 다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번엔 아이들도 함께 도왔습니다. 아빠, 김치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저는 뭐 할까요? 넌 돼지고기 넣어줘.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가 드셨던 것이랑 똑같아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가 우리한테 물려주신 거야. 뭐요? 사랑을 나누는 법.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간호사가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잠시 후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민수? 네, 오늘 다녀간 아들이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김치찌개 가져온 아들? 저는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고마워. 정말 맛있었어. 다음에 또 만들어 올게요. 그래, 자주 와. 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준 것은
김치찌개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제가 제 아이들에게 물려줄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간호사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급히 회사를 나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지? 요양원에서 걸려온 급한 전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2부에서 계속됩니다.